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치매관리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 중심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1번 초기 치매 대상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우울증의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은 1. 전문가에 의뢰하여 항우울제의 투약 필요성을 알아본다. 맞는 말입니다. 우울증은 정신행동 증상에 속하기 때문에 초기 치매일지라도 전문가에 의뢰하여 항우울제의 투약 필요성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증가시켜 우울한 생각을 전환시킨다. 역시 맞는 말로 산책이나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운동 등의 대상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증가시켜서 우울한 생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상자가 조용히 쉴 수 있도록 음악은 최대한 자제한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대상자가 좋아했거나 많이 사용했던 물건을 배치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 등 환경을 조절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간단한 집안일을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상자의 자존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대처 방법은 3번입니다. 2번 중고도 치매 환자의 초조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중고도 치매 환자의 초조 행동은 불안이 심해진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는 쉽게 불안해하거나 이유 없이 자꾸 서성거리고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요. 잠시 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매 대상자의 초조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상하게 옷을 입거나 아무 데서나 자꾸 벗는 등의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둘째는 괜히 궁시렁대거나 터집을 잡고 관심을 끌기 위해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의 부적절한 언어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가 느끼는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치매 대상자의 초조 행동 범주를 생각하면서 대상자가 느끼는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고도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의 감정보다 행동에 초점을 둔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대처 방법인데요. 중고도 치매 대상자의 초조 행동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보다 감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아이 컨택을 통해서 대상자를 이해함으로써 초조 행동의 정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논쟁을 삼가고 이유를 캐묻지 않는다. 4. 반복 행동이 위험하지 않고 부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한하지 않는다. 모두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그 외에 주의 전환, 지나친 환경 자극을 주지 않기, 카페인이 든 음료를 검하기 등이 있습니다. 3번 치매 대상자의 선망 증상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선망 혹은 급성 혼돈 상태는 치매 대상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병리 증상입니다. 수면장애, 환시, 진압력 저하, 의식장애, 집중력 저하, 사고장애, 정신운동장애, 판단력 저하와 초조, 불안 등에 의한 공격적 행동, 충동적인 돌발 행동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수면장애, 주로 밤에 불면 증상을 보인다. 수면장애는 선망의 증상 중 하나이므로 맞는 이야기네요. 2. 진압력 저하 현상과는 상관이 없다. 진압력 저하 역시 선망의 증상 중 하나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 비논리적 사고, 피해망상, 의심 등의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 4. 과다각성이나 초조, 과민성, 산만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각성 저하, 혼동, 과도한 진정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모두 선망에 의한 응급 상황으로 약물 복용이나 술의 금단 현상 혹은 과도한 음주, 폐렴이나 요로 감염, 폐혈증, 뇌졸중, 간질 등의 여러 의학적 질병,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의 변화, 기타 두부 외상이나 화상, 통증, 우울증, 영양 결핍,
탈수, 변비 등에 의해서 선망이 나타나는데요. 선망은 인지기능 저하에 따라서 치매 대상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4번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 대처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은 대상자와 가족 혹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요. 그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 대처의 일반적 원칙을 살펴보면 개별적 접근, 비약물 우선, 증상마다 각각의 다른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기, 증상에 내재된 치매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기, 돌봄 제공자의 태도와 행동 돌아보기, 잔존 능력을 모두 사용하기와 함께 정신행동 증상 대처 시에는 예방, 편의, 융통성을 항상 고려하기 등이 있습니다. 1. 비약물적 치료보다 약물적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약물적 치료보다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대처 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대처, 편의, 융통성이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대처가 아닌 예방과 편의, 융통성이기 때문에 역시 틀렸네요. 3. 대상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 접근보다 일반적 증상 판단으로 접근한다. 모든 증상은 제각기 다른 원인과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개별적 접근이 옳습니다. 4. 치매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맞는 정답이네요. 증상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할 때는 증상의 원인과 그 증상에 내재된 치매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5번 정신행동 증상 돌봄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마음가짐에 대한 3가지 목표가 아닌 것은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 목표가 아니고 실제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정신행동 증상의 빈도나 강도를 줄이거나 덜 파괴적으로 바꾸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증상 조절, 둘째는 안전 확보, 마지막으로 삶의 질 증가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약물 복용으로 치매 대상자를 위한 케어 목표로 약물보다는 비약물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6번 치매 대상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위험한 행동을 하는 대상자는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조용히 지켜보면서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을 치워드립니다. 2. 목욕 시 화상 예방을 위해 물의 온도는 30에서 35도를 유지한다. 목욕 시 물의 온도는 43도에서 46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틀렸네요. 3. 방문객도 잘 보이는 곳에 화재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써서 부착한다. 시설에서의 화재 예방 안전수칙은 매우 중요한데요. 연 2회 이상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 훈련 등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면서 비상구 위치 파악, 소방시설 정기점검,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과 함께 시설에서 방문객도 잘 보이는 곳에 화재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부착해 둡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 낙상 예방을 위해 욕실과 화장실에는 매트를 깔아둔다. 낙상 사고가 가장 잘 일어나는 욕실과 화장실에는 매트가 아닌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아둡니다. 7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 훈련을 위한 활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실패가 적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집중력 훈련이 아닌 창조적 활동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꾸미기와 같은 창조적 활동은 안전하고 즐거운 창의적 경험을 하는 활동으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상호간 이해와 공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은 문제 해결력 활동이 아니라 회상 활동입니다. 그래서 역시 틀린 답이네요. 회상 활동은 접촉을 통해 고립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회상 활동 수행 시의 유의사항으로 궁금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상 활동 수행 시 유의사항을 보면 경청하기, 받아들이기, 궁금해하기, 여러 감각을 사용하기, 회상 계획과 수정에 대한 준비,
마지막으로 강요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4.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체 활동은 가급적 제한한다. 틀린 답이네요.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낙상, 골절, 우울, 요실금, 욕창 등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적절한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8번 치매 대상자의 현실 인식 훈련의 활동 방법이 아닌 것은 1. 활동을 하는 날짜를 확인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현실 인식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 인식 훈련의 활동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 활동을 하는 날짜를 확인하고 현실 인식 훈련 활동에 적합한 자료를 확인하며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날짜를 확인한 후에 준비한 현실 인식 훈련 활동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 인식 훈련 활동 자료를 보면서 치매 대상자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수행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다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활동이 끝난 뒤에는 함께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9번 치매 대상자의 회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옛 음식 회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알게 한다. 틀린 답이죠. 옛 음식 회상 활동을 통해 과거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며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2. 나의 옛 물건 이야기하기 활동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높은 난이도 조절이 아니라 낮은 난이도 조절로 틀렸습니다. 이 활동에서 높은 난이도는 무엇을 어떻게 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기념일 사진 액자 만들기 활동 시에는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고려하여 사진을 골라준다. 틀린 답이죠. 치매 대상자와 인지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한 스스로 고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상치료 활동을 위해 회상카드를 준비한다. 회상치료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따른 사진 자료로 회상카드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도움으로 올바른 것은 1. 음식과 접시와 식탁의 색을 같게 하여 혼란을 주지 않는다. 틀린 답이죠. 치매 대상자는 음식과 다른 물건들과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반대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사용하기 쉬운 식기에 음식을 담아준다. 정답이네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 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되기는 하지만 협업 능력 저하와 안전 자세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지고 식기나 음식을 다루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식기에 음식을 담아 드립니다. 3.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서 식사를 할 때 팔 받침대나 무릎, 바퀴 등은 식탁 아래로 들어가야 몸이 식탁에서 멀어지지 않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서 식사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틀린 답이네요. 4. 집중력 저하로 식사 도중 식사를 멈출 때는 조용히 식탁을 치운다. 역시 틀린 답으로 식사 도중 식사를 멈출 때는 바로 식탁을 치우지 않고 음식을 숟가락에 올리는 것을 도와드리거나 팔꿈치를 지탱해 주면 나머지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11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함께 하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친숙한 물건이나 도구보다 인지 자극을 위해 새로운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한다.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지 손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에서는 친숙한 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환경에 혼란을 느끼므로 가능한 친숙한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함께 하기를 실시합니다. 2.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도록 유도한다. 치매 대상자가 부정확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더라도 바로 수정하지 않고 힌트를 제공해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올바른 활동입니다. 3. 언어적 설명보다
직접 치매 대상자의 손을 잡고 시범을 보여준다. 역시 올바른 것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하기 전에 시범을 보여주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격려와 보상을 통해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준다. 역시 올바른 것으로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활동 수행 시 어려움을 보이더라도 요양보호사는 격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드려야 합니다. 12번 두근두근 뇌 운동 활동 중 문장 꽈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글 체계를 알아야 시행할 수 있는 문장 꽈배기는 각 글자에 알맞은 규칙을 적용하여 기사 제목의 초성과 종성을 바꾸어 쓰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집중력, 전환 능력, 작업 기억, 소근육 기능, 정신운동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1. 규칙을 적용하여 초성과 종성을 바꾸어 쓰는 활동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2.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글자의 형태나 문장 내 위치에 따라 같은 규칙을 정한다. 이것이 잘못 설명된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장 꽈배기는 글자의 형태나 문장 내 위치에 따라서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요. 매 글자마다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규칙을 판단해서 적용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당일 신문에서 관심 가는 기사나 칼럼을 선택한다. 4. 주의 집중력, 전환 능력, 작업 기억, 소근육 기능, 정신운동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인적 자원 관리 이해를 위해서 임상적 케어 기술과 행정적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의 임상적 케어 기술과 행정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임상적 케어 기술과 관련한 교육 및 지도를 보면 신입 직원 교육, 케어 서비스 수행 시 필요한 직무 교육, 각종 케어 치료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질환과 대처 방법 교육, 위기 개입에 대처하는 교육,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도가 있고요. 행정적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에는 기관 및 조직에 관한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사정 내용,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 법정 이수 교육에 대한 준비 및 관리, 실행, 각종 기록과 관련된 교육, 매년 변화하는 정책 및 제도, 지침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유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프로그램 관리자의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급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수립 단계에서 치매 대상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려 사항에 해당하죠. 틀린 답입니다. 2. 급여 제공 계획은 대상자의 인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은 우선적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급여 제공 계획은 대상자의 심신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줘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질병 예방, 신체적 이상 및 통증 경감, 사고 예방, 복약 관리, 요양 서비스 환경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3. 치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고려사항으로 치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동작 지원, 기능 저하 예방 지원, 대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급여 내용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대상자의 윤리적 배려를 고려한다. 역시 고려사항으로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기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적 배려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5번 치매 케어자의 마음가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치매 케어자의 마음가짐은 서로 이해하기, 함께하기, 즐기기, 감각 자극하기, 함께 기뻐하기, 긴장 풀기, 공감하고 이해하기, 감싸주기, 능력 이끌어내기, 창의적 활동 유도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지시에만 의존하지 않기, 상상력과 창의력 적용 등이 있는데요. 1. 치매 대상자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감각은 함께 하기가 아닌 즐기기로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입니다. 2. 서로 의견을 나눈 뒤에 결정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기에 해당한다. 3. 치매 대상자의 고통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함께 직면하는 것은 감사주기이다. 4. 치매 정보를 적용, 실행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지시에만 의존하지 않기에 해당한다. 모두 맞는 연결입니다. 16번. 치매제가 돌봄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흥미, 취미, 능력에 적합한 활동이어야 한다. 올바른 설명이죠. 대상자의 흥미, 취미, 능력에 적합해야 하고요. 치매 대상자와 관련 있는 것들로 활동을 구성해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2. 손상 영역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방법은 보상적 접근 방법으로 배경 변화, 일과와 습관 형성, 보상적 전략 사용이 있습니다. 반복적 연습, 자극 등을 활용하는 것은 교정적 접근 방법에 해당합니다. 잘못 설명한 것으로 정답이네요. 3.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손상과 실행 장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옳은 설명으로 이외의 단어 선택이 어렵고 주의 집중력, 이해력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4. 초기 대상자에게 특정한 인지 기능을 훈련하는 인지 자극 활동을 수행한다. 역시 옳은 설명으로 초기 대상자에게 특정한 인지 기능을 훈련하는 인지 자극 활동을 통하여 영역별 인지 기능을 유지 및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17번. 시설 치매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하기 도움으로 옳은 것은 1. 배뇨와 배변에 관련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답이네요. 치매 대상자라도 배뇨와 배변에 관련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2. 치매 대상자는 요일을 느끼면 난폭해짐을 이해한다. 틀린 답이죠. 치매 대상자는 요일을 느끼면 초조해집니다. 따라서 화장실 가는 길에 손잡이나 표지판 등을 달아서 화장실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3.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밤에는 반드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해야 한다. 역시 틀린 답으로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뒤처리나 씻기 등의 부가적인 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밤이라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케어해 드려야 합니다. 4. 치매 대상자의 배설 리듬 파악보다 규칙적 배설 훈련을 실시한다. 틀린 답입니다. 배설 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 리듬을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세히 기록하면서 배설 실패를 미리 막기 위한 배설 징후를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18번.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인지활동 진행 시 상황별 대처 방법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집중력이 저하되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 간단하고 짧게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올바른 설명이네요. 집중력이 저하되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 간단하고 짧게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참여자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활동으로 변화시켜도 된다. 역시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치매 대상자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활동으로 변화시켜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3. 함께 참여하는 활동에서 의욕이 앞서고 다른 참여자에게 개입이 심한 경우에는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발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진행자가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기, 활동 중 다른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분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 남성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사진을 찍거나 보조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다. 신체 활동이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 좋겠지만 남성이니까 이 활동이 좋겠어 라고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성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활동 사진을 찍거나 진행 보조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별 대처 방법에 해당하네요. 19번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걷기 운동과 뇌기능 연구 결과로 잘못 설명한 것은 1. 걷기 운동은 회색 물질 용적을 감소시키고 인지적 기능 저하에 대한 위험을 2배 감소시킨다. 잘못 설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걷기 운동은 회색 물질 용적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가시킵니다. 정답이 있네요. 2. 하루 30분씩 주 3회 6주간의 걷기 운동은 가벼운 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및 집행기능을 개선한다. 3. 주 3회 총 15주의 걷기 운동은 치매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개선된다. 4. 2마일 이상 걷는 사람은 최소 걷기를 하는 사람에 비하여 치매 위험이 1.8배 낮다. 모두 연구 결과의 설명으로 옳습니다. 20번 치매의 진행에 따른 영양 문제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영양 관리의 목표는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켜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틀린 설명이죠. 치매 대상자의 영양 관리 목표는 체중 증가가 아니고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체중 감소를 최소화해서 기능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2. 중기 치매에는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식품을 구매하고 저장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단계는 초기 치매로 초기 치매 대상자는 식품을 구매하고 저장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음식이 상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기 치매 단계에서는 정신 행동 증상이 심해지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늘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왜 먹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까지 이어집니다. 3. 음식을 감추거나 보관했다가 상한 것을 먹기도 하는 단계는 초기가 아닌 중기 치매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중기 치매에서는 단 음식의 섭취가 증가하고요. 배고픔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도움 없이는 음식 준비가 불가능해집니다. 4. 말기 치매 대상자는 영양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말기 치매에 접어들면 영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요. 어떤 대상자들은 더 이상 음식을 인지하지 못하여 먹기를 거부하거나 입을 벌리지 않게 되고 또 어떤 대상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기 치매 단계에 이르면 음식을 가지고 놀거나 주머니 안에 넣어두거나 어떻게 씹는지 잊어버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해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영양 지원이 대부분 그래서 필요하고요. 매 끼니 식사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상 치매 관리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기출 예상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